시세 제가 볼 때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것은 소위 말하면 명문고라고 불리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진학 비율이 높은 중학교가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역으로만 옮긴다, 무조건 대치동으로 옮긴다, 무조건 중계동 은행사거리랑 옮긴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학교가 무엇인지까지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학교의 경쟁력까지 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죠. 자, 근데 여기 보면 대치동에 산다고 해서 이제 영재거나 특목고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지방에 어쨌든 아까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가서 여기 저 어디 대치동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꼴찌는 아니면 중간 이하 하는 것보다 좀 성적이 낮은 데 가서 거기 가서 톱하면 뭐 저 학습 의욕도 더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적어도 2024년까지는 통했을 거예요. 통할 거예요.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올해랑 내년까지는 갈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지방 가서 지방에서 내신 잘 따가지고 수시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근데 저는 그 전략이 틀린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대치동에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치동에서 진짜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뭐 같은 얘기지만 수시형 고교가 수시가 강한 고등학교, 그다음에 정시형 고등학교가 이제 따로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 학교에 따라서 자기 자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런 학교를 뭐 선택을 하게 하는 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예. 정말 정시가 좀 어렵겠다 싶으면요. 수시형 좋은 고등학교가 많아요. 그런 지역은 그로 가셔서 차라리 수시에 강한 학교에서 학교 내신에 지금 현재 올해 중학교 1, 2학년, 현재 2학년까지 학생들, 2, 3학년 학생들은 여전히 내신이 절대평가 아닌 상대평가일 테니까. 그 수시에 강한 학교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꼽아주시죠. 예, 제가 볼 때 가장 수시에 강한 학교는요. 인천 지역은 정말 수시에 강한 지역. 송도 지역은요 완전히 수시에 강한 학교들로 모여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이제 평택 이하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 천안 아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안 아산 지역에 왜 좋으냐면 그 학교에 정통적인 명문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자여고인데. 저는 제가 입시를 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좋은 학교냐 아니냐를 볼 때는 서울대 의대가 1년에 95명 정도를 수시에서 뽑거든요. 근데 보통 한 학교에 2명 붙는 학생도 있고 3명 붙는 학생도 있으니까 한 70개 고교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요. 그러면 전국에 2,000개 넘는 고등학교 중에 70개라면 정말 대단히 적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서울대 의대를 매년 보내는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고 명문고예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충남 천안에는 복자여고입니다. 올해도 또 갔어요. 작년에도 갔고, 그러니까 갔고. 서울대 의대만 한 명 보낸다는 거지 다른 의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가는 거죠. 훨씬 많이 간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명문 대학까지 포함하면. 근데 복자여고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천안고는 서울대 의대를 보내지 못하지만 꽤 수시에 좋은 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천안북일고는 절대적인 전국단위 자사고, 물론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이기 때문에 천안 지역 학생들만 뽑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충남 삼성고라고. 제가 볼 때 가장 매력적인 학교는 만약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서 물론 저희 자녀가 있었을 때는 충남 삼성고가 없었지만 자녀를 보낼 수 있다면 충남 삼성고가 탄생할 때 무렵으로 돌아가서 저는 천안 아산에 가서 충남 삼성고를 지원할 것 같아요.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학원장 원장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제자들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가르치다가 걔네들은 영어나 어떤 과학 수학 선행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못 본다. 그러니까 질제 사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충남삼성고는 다 학교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명문 고등학교. 그러니까 명문이라기보다는 학교가 굉장히 성의껏 잘 가르쳐. 그렇죠. 정말 성의껏 잘 가르치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그렇죠. 그리고 공학 인증 프로그램, 즉 저희 말하면 공대급 수준의 연구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IB라고 해서 국제 바칼로리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요. 자사고인가요? 자사고, 광역 자사고. 즉 삼성 직원원이나 삼성 그리고 충남권에 살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지원해서 성적 관계없이 지원해서 그냥 자사고라고 해도 성적으로 뽑는 자사고가 아니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닌 지역 자사고가 충남 삼성고예요. 근데 실적이 정말 좋은 게 올해 서울대 1단계 일반 전형이 1단계 총 이제 2배수를 뽑는데 1단계 합격자가 27명으로 그 유명한 민사고랑 동격이 같은 물론 숫자는 훨씬 많지만 전체 비율은 떨어지겠지만 같았어요. 그 학교 가려면 충청도에 살아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은 충청도에 살든지 아니면 부모가 삼성전자 삼성 직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이 학교 수시 프로그램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안이나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전도 좋아요. 아무래도 대전이 원래 강점 있는 학교로 대전은 수시에 좀 더 강하고 정시에도 나름대로 강한 이유가 역시 카이스트의 연구원들이 이쪽
대전에 살다 보니까 대전에 이제 이 둔산 지역에 좋은 학원들이나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둔산 지역에 있는 예. 학교라면 뭐 예. 굳이 서울로 뭐 안 올라가도 된 것 같습니다. 충남구나 이런 학교들이 충남구, 실제- 충남구가 대표. 예, 대표적이고 대전구는 그쪽이 아니면 저 이제 구도심에 있는데 충남구가 그 대표적인 학교고 예, 충남여고도 그쪽에 있고요. 거기는 의대도 꽤 많이 가고요. 서울대도 보통 10명 이상씩 가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대전 그 지역에 산다면은 그쵸 굳이 올라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먹문고구 얘기도 했지만 이게 약간 좀 이제 수시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지만 예. 고등학교 꼭 근거리 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 선택할 때 이제 아파트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는 이게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예. 근데 아파트 선택할 때 일단 고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은 아니고요. 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물론 이제 평촌 지역이 학원가 유명한 거는 평촌뿐만 아니라 평촌의 아파트 가격도 가장 높은 이제 과천이랑 그리고 인덕원이 포함된 의왕시랑 그리고 군포시까지 포함해가지고 4개의 학군이 하나로 모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그 지역의 모든 학교는 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인기 학교는 안양의 신성고로 몰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넘치면 그 다음에 2지망이고 그리고 3지망은 알아서 그쵸? 거리 가까운 지역을 배니까 그리고 3지망까지 갔을 때 근거리에 배정한다는 건데 사실 좋은 학교들은 1지망, 2지망일 때 많이 몰리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는 무조건 근거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것은 소위 말하면 명문고라고 불리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의 진학 비율이 높은 중학교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우리 학군지라고 할 때 학군지 가격들을 올리는 학교는 고등학교라기보다는 물론 그 동네에 특목고, 자사고나 좋은 고등학교 생기면 당연히 올라가지만 결정적으로 올리는 주 요인은 중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이니까 중학교를 좋은 곳으로 가면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그리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공부할 때 면학 분위기도 좋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면학 분위기. 예. 그러면 뭐 중학교는 자기가 어쨌든 그런 이게 좋은 중학교냐면 그 지역은 좀 알겠지만 어느 데로 이사 간다 그럴 때는 이 책에 보면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같은 도형이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특목고 자사고를 적게 가고 어떤 지역은 특목고 자사고가 잘 가고 그리고 어떤 지역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지 안 많은지 정도에 대한 그 차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 확인하시고 내가 지역으로만 옮긴다, 무조건 대치동으로 옮긴다, 무조건 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옮긴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학교가 무엇인지까지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학교의 경쟁력까지 보시고 결정하는 게 맞죠. 그 이제 학원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일타 강사가 드라마에서 일타 강사 예. 유행이지 않습니까? 스캔들이 유행인데 예. 근데 요즘 인강이 우리 저희 생각은 이렇게 인강의 시대에 예. 무슨 왜 대치동이냐? 예. 뭐 현장 학원 뭐 그런 예. 현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현강이 좀 인상강.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아직도 인강 시대에도 예. 현강이 유용한가요? 예. 근데 저는 2004년에 이제 저 메가스터디가 등장할 예. 때부터 사실은 뭐 인강이 현강을 대체할 것처럼 보이는데 인강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현강의 보완제지 대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강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들은요. 이번에 수능 수석을 받은 친구도 인강을 열심히 듣고 메가스터디 김동욱 쌤이나 수학의 현우진 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2등급에서 1등급 혹은 1등급인데 100점에서 98점, 90점 이렇게 한두 문제 차이로 흔들리는 애들한테 즉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 최상위권에게 오히려 맞는 게 인강이에요. 근데 인강은 모든 타겟을 소위 말하면 가장 층이 두꺼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일종의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을 소위 말하면 그들을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3, 4, 5등급은 웃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 강사가 가일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웃기는 학생이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강이 전체 모든 학생을 다 인강으로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게 제가 보면 그거의 증거가 코로나 때 격차가 벌어져서 지방과 서울, 강남이 더 격차가 벌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전국이 강남 대치동에 학원 나와가지고 그 학원 수업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인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그죠? 인강은 실제 3, 4, 5등급이 듣지만 실제로는 1, 2등급에서 한두 문제 때문에 변별력이 결정되는 시스템 애들한테는 유효한 거지. 실제로 효과는요. 그럼 인강은 1, 2등급 학생보다는 3, 4등급 학생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인강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어 있는데 뭔가 약간 부족한 애들한테 그런 애들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미 저출산 돼가지고 학원 학교 이게 뭐 이제 애들도 줄어드는데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어쨌든 학원 학교가 좋은 데가 아파트 가격이 높던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거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 뚝섬이나 뭐 한남 더힐 같은 경우 뭐 동부이촌동도 그렇고 별로 학교하고 상관없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아파트 가격 오른 지역도 많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저는 이제 어떤 게 바라보면요, 저출산 아이를 정말 적게 낳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보고, 왜냐하면 해마다 뭐 이제 수능 보는 학생 수가 뭐 100만부터 시작해서 70만이었던 시절에 제가 입학사정 그쪽 연구 컨설팅을 하는데 지금은 40만 수준이니까 이제 조만간 30만 대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 의대 하는데 예전에는 소아과를 좀 인기학과였어요. 그렇죠. 소아과. 근데 지금은 소아과가 산부인과와 함께 가장 기피하는 학과죠. 지금은 안과가 최고 인기 학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변화. 자, 노인들을 상대하는 그 소위 말하면 그쪽은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초등 임용고시에서 올해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서울교대라는 거의 옛날에 서울대급의 학교가 서울교대를 나오고도 초등학교 교사가 못 될 확률이 지금은 3분의 1할 정도로. 왜냐면 줄어드니까 그 선발 인원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초등교육학과도 올해 최악의 한 해였거든요. 예, 경쟁률이 1.4대 1 이거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과에 오면은 고등부도 영향을 미치고 할 텐데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예, 출산율이 그럼 30만 명으로 줄어드는지 설사 2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해도 서울대라든지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입시는 메가스터디 같이 3등급에서 5등급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 시장을 노리는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최상위권 1, 2등급을 노리는 시대인재 같은 모델이 성공하지 않겠느냐. 결국에 그래도 의대를 가려고 그래도 서울대를 가려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투자를 하겠죠. 좀 더 많이 하겠죠. 자녀들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환경부 말씀은요 그런 것 같아요. 동부이촌동은 일단 용산에서는 그냥 대치동으로 그쵸 용산이나 항남 쪽은 대치동으로 건너가기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강뷰라는 매력은요 진짜 있어요. 저는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그럼 내가 이제 아파트를 옮길 때 이때는 뭐 굳이 내가 입시 때문에 학군지 좋은 학원 많은데 갈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한강뷰라는 관점만 보면 용산이나 어떤 그리고 광진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뚝섬 아파트 가격이 어느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교의 매력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용산이 그쵸? 소위 지금 용산에는 특별히 학원가도 없고 용산을 대표하는 학교도 없지만 거의 뭐 강남 서초 다음급 레벨이잖아요. 그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